네, 목포 창성장. 한동안 지난 3년 전에 굉장히 우리 전 국민이 알던 얘기죠. 부동산 투기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거다. 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그다음에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즉 본인 이름이 아니라 조카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거는 명의신탁법 위반, 즉 행정적인 처벌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명의신탁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이야기 우리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년 걸린 거죠? 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직도 한 1년 남았다고 그러던데요. 대법까지 가서 확정되려면. 네네. 대법, 검찰은, 검찰은 그 부패방지법 무죄 나왔으니까 당연히 상고를 대법원으로 갈 텐데. 네. 우리 명의신탁 관련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것도 가시는 거죠? 당연하게 죄가 없는데 저는 가야죠. 네. 자, 어떤 심정이세요? 덤덤합니다. 저는 무죄 나올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늘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네네. 1심에 유죄 받은 1심이 아까 말씀 조금 수정할 게 있는데 집행유예 받은 게 아니고요. 1년 6개월이에요. 1년 6월 실형. 네. 아이고, 네, 실형.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지금 바깥에 계속 계셔서 집행유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네, 저한테 반론권을 준다고 어떤 구속은 안 했다라고 감사하게도 그랬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고 이제 1심에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반론을 잘 했고요. 그리고 재판을 우리가 준비를 굉장히 치밀하게 해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유죄가 나왔죠. 네. 우리는 거의 그때도 한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투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공무사 기밀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비밀 문서를 것도 아니라고 증거를 다 대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얘기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검찰이 낸 공소장을 거의 그대로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실 준비하면서는 이것이 우리가 법리대로 따지면서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할 만큼 했고 이제 우리 때 이제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손혜원이라는 인간이 살아온 방향성의 얘기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60세가 넘어서 자기가 하던 스타일의 일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을 속이거나 그렇게 투기를 하거나 그리고 명의신탁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대서 이제 그 방향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한 황희석 변호사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인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찍은 사진들이 모든 의정 활동에 다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의정 관련된 일 또는 제가 하는 일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써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목포에 관련된 얘기가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이제 제가 최후 진술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다시는 그 얘기를 우리가 그분들이 저에게 유죄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탄탄한 준비를 했고 결국에 마지막 판결문에서 판사께서 제가 냈던 페이스북의 자료들이나 제가 다시 증거를 냈던 자료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증거의 핵심 그리고 변론의 핵심 2심에서 변론의 핵심은 손혜원이 살아온 길을 봤을 때 이것이 시세 차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투기로 볼 수 없다. 살아온 것만 그냥 본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증거들이 있어요. 제가 80년대에 영순이 통장을 2개나 갖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것. 그리고 제가 식구도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장인들을 돕느라고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9년 동안을 이 매달 같은 날에 지급을 했던 네. 그런 자료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도시 재생이나 전통문화 관련돼서 네. 그 제가 주장하던 바들이 있거든요. 네네. 도시는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을 쭉 자료를 모으고 그 기록을 찾고 그 통장을 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 비밀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다 준비를 해서 했지만 그게 법적 쟁점 중에 하나였죠.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비밀인가, 그 비밀을 미리 알고 투기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샀느냐. 네. 이게 핵심이었는데 비밀이다 아니다 판단이 있었나요? 아, 그것을 이번 판사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이 판결을 내렸다라고 제가 보는 게, 네. 그것은 비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비밀로 볼 수는 있다. 예,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여러 가지 주장이 양쪽이 있었지만 비밀이라고 보면 비밀일 수 있다. 아, 비밀이라면 비밀일 수 있다. 그런데 손혜원은 어떻게 했다? 손혜원은 그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산 흔적이 없다. 아, 그 비밀 사용한 적 없고.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 보좌관이 그 비밀이라고 이 판사께서 이제 판단을 내린 그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서 그 부분이 그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번에. 아, 네네. 심에서. 네.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이다. 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혜원은 그것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 비밀 그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비밀이지만 손혜원은 그 비밀을 사용해서 투기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적은 없다. 그런 사실은 그런데 없다. 거기에 아주 미세하게 여러 가지 또 디테일이 있는데요. 뭐 크게 보자면 도시재생이 비밀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도시재생 사업 계획. 예. 사업 계획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 시장께서 들고 나와서 저희한테 준 부분에서 그것이 비록 4쪽짜리 간단한 문서였지만 그랬죠. 예.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분히 비밀이라고 볼 수도 있다예요. 예.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그것을 활용한 흔적이 없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판결문에 나온 것은 그것보다 훨씬 먼저 제 조카 딸 지금 손소영 갤러리 카페를 하고 있는 손소영이 3개의 집을 이미 샀어요. 그 전에. 그 비밀이라고 하기 전에 그 자료도 있기 전에 훨씬 전에. 그래서 1심에서는 검찰에서 그 손소영 관련되는 일들을 증인으로까지 세웠지만 그 부분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네, 그랬어요. 손소영이 이 얘기를 거론 자체를 안 했어요. 예,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시 그 얘기를 강조를 했고 마지막에 이번에 판사께서 판결문에 그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손소영의 집 3개는 그 비밀이라는 자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비밀 자료를 손혜원이 활용하지 않았다는 그 중요한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제가 다른데 팟캐스트 나가서 했던 녹취 같은 것들이 다시 그것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훨씬 전부터 도시재생이나 이 도시를 목포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저희 증거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명의신탁 부분은 벌금형이 나왔어요.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아닙니까? 그것은 부패방지법에서는 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은 이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 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제가 준 친구랑 그 친구랑 이제 제가 받은 이 친구가 한 얘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증거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엄마하고 해서 이제 이것을 증여를 했거든요. 조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조카죠. 친구는 창성장의 주인 중에 한 명인.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그 엄마가 고모한테 전화를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전화하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고모가 목포에 창성장에 그 3분의 1을 제 명의로 사놓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셨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명의가 아니라 네 먹고 살라고 한 거야라고 제가 그 전화에 통화를 해요. 네, 네. 근데 얘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 검찰에다 그 얘기를 해요. 네. 그 고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고모가 제 명의로 샀다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했더니 이 바보 같아. 네 거다. 너 먹고 네 거다. 증여한 거다. 확실히. 네, 증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목포에 내려가고 그리고 목포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시험을 봐서. 그리고 거기서 학생 생활을 하면서 창성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았다. 입시를 공부했고 뭐 지금 살고 있고요. 저한테 또 그 제가 1억 원 빌려준 돈은 갚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 제가 정리를 그 변호사로서 정리를 해보면 말을 하자면 증여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게 그 얘기는 원래 지금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손 의원님이 실제 부동산 주인인데 이름만 조카 이름으로 돼 있는 거다라는 건데 지금 손 의원님 말씀은 먹고 살으라고 고모가 조카한테 이거 사준 거다. 증여한 거다. 확실히. 이 말씀이신 거죠? 목포라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대법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대법원에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서 저희가 무죄를 받을 자신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무죄가 되고 앞에가 더 걱정됐었는데 거꾸로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근데 어제 언론 보도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여전히 유죄, 특히 최초에 이 손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의혹을 제기했던 그 방송사에서는 유죄, 벌금형으로 감형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게 이제부터 저하고 민사 형사가 시작되거든요. 아직 민사나 형사, 그래서 제가 민형사를 혹시 하셨나 그거 여쭤보려고. 했죠. 이미 전에 했는데 지금 검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한 게 이번 판결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난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자기들 유리한 대로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거의 80% 이상의 분들이 제대로 써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에 대해서는 이미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내지는 소재기가 돼 있고 이게 이제 조사나 이제 실제 2심 뭐 대법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안 기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사판 아마 이번까지 기다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소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도할 만한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보니까. 하여튼간에 3년간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고요. 또 아직은 확정 판결이 나온 게 아니니까 이 뭐 검찰이나 우리 그 손혜원 전 의원님께서도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의 주장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는 좀 확정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혜원 전 의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